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이틀 만에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습니다. 올해만 벌써 9번째 도발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 소식을 우리보다 먼저 전했고 청와대는 현 정부 들어 일본 정보를 받아 활용한 적이 없다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주말을 맞아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며 장외 집회에 나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기자회견 형식의 국민청문회 개최를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서울대와 고려대에서 시작된 촛불 집회는 부산대까지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인 남성이 홍대 앞에서 일본인 여성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과 사진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와 피해자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빨간불에도 우회전이 가능한 현행법이 사고 위험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미연합훈련은 이미 끝났는데 북한은 또 발사체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그것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른바 지소미아 종료가 발표된 바로 이 시점에 말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의 삼각 안보 체계에 빈틈을 노려본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은 발사 사실을 누가 먼저 알았나? 대북 정보의 수준은 어느 쪽이 높은가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지소미아 종료로 시작된 한일 간 정보 전쟁입니다. 첫 소식 최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오늘 오전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습니다. 올해 들어 9번째 무력 도발인데 이달 들어서만 5번째 발사입니다.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6시 45분과 7시 2분에 잇따라 발사된 미사일은 380여 킬로미터를 날아간 뒤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 최고 고도는 97km까지 치솟았고 최대 비행 속도는 음속의 6.5배에 달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 당시 정보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는데 이틀 만에 북한이 도발에 나서자 한일 양국은 서로 대북 정보에 우위가 있다며 경쟁을 벌였습니다. 일본은 우리 정부보다 먼저 발사 사실을 공지했습니다. 우리 군은 오전 7시 36분 관련 소식을 언론에 알렸으나 일본 언론은 10여 분 전에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은 한일 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으로 정보 수집이 당장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합참은 일본이 이번 북한 발사체에 관한 정보를 요구해왔다고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협정이 오는 11월 23일까지 유효한 만큼 관련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보 수준에 대해선 평가절하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껏 일본한테서 의미 있는 북한 미사일 정보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앞서 미국 행정부는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그야말로 직설적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직접 내놓은 반응은 조금 다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나의 좋은 친구이고 앞으로 지켜보겠다고 했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대응 기조가 주목됩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첫 반응을 내놨습니다. We're going to see what happens. President Moon, also a very good friend of mine. 한국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자며 앞서 미 행정부가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현한 것과 다소 차이를 보인 겁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한미 정상 간 전화통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도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今後とも米国としっかりと連携をしながら地域の平和と安定を確保する、また日本の安全を守るためにですね、対応していきたいと。 구체적 대안으로 지난 2014년 한미일 3국이 맺은 정보 공유 협정, 티사를 재가동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도 티사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미국을 매개로 한 3국 간 정보 공유 채널을 적극 활용해 나갈 것입니다. 티사는 한국과 일본이 직접 정보를 교환하는 지소미아는 달리 미국을 통해 한국과 일본이 북한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한일 양국 모두 티사를 활용하겠다는 구상이어서 조만간 논의가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 관련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조 후보자의 딸은 고교 재학 당시 일반 학생들에게는 문턱이 높은 기관에서 한 차례도 아니고 여러 차례 인턴 활동을 했습니다. 인턴을 추선한 많은 사람들, 알고 보니 조 후보자 부부와 서울대를 고리로 인연이 있었습니다. 부모의 서울대 인맥으로 좋은 기회를 독차지한 걸까요? 백승우 기자입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인 조모 씨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지난 2008년 12월 비영리단체인 유엔인권 정책센터가 공모한 인턴 프로그램에 합격했습니다. 조 씨를 뽑은 건 조 후보자의 서울대 동료 교수였던 사회학과 A 교수였습니다. A 교수는 당시 조 후보자가 위원장으로 있던 인권위 국제인권전문위원회 위원이기도 했습니다. 또 조 씨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된 지난 2009년 5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주관한 국제학술회의에도 인턴으로 활동했습니다.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장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비교수였는데 조 후보자의 같은 학과 동료 교수였습니다. 2달 후 조 씨는 3주간 공주대 생명공학 연구실에서 인턴을 했고 논문 요약본 3저자로 등재됐습니다. 조 씨를 등재시켜준 공주대 시 교수는 조 후보자 부인과 서울대 천문학 동아리에서 함께 활동한 동기였습니다. 조 씨는 이렇게 쌓은 인턴 경력을 대입 전형 자기소개서 곳곳에 부각했습니다. 인턴십 활동 등은 서류 면접에서는 어떻게든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입시 공정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죠. 어제 조 후보자는 각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지만 딸과 관련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조 후보자가 부친이 운영하던 건설사 이사로 재직하면서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한 적이 있냐는 건데 조 후보자 명의로 된 법인카드 신청서는 확인됐는데 만약 재직하지 않고도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유주은 기자입니다. 조국 후보자가 1999년 웅동학원 이사가 되기 전부터 부친이 운영하던 건설사 이사를 맡아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1994년 건설사가 카드사에 제출한 법인카드 발급 신청서에 조 후보자 명의의 신청서가 포함된 것이 소송 과정에서 확인된 겁니다. 법원 결정문에 첨부된 자료에 따르면 신청서에는 이름과 서명, 소속과 직위를 적게 되어 있는데 조 후보자는 관리부 소속 이사로 적혀 있습니다. 당시 조 후보자는 울산대학교 강사로 재직하면서 산호맹 관련 재판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만약 조 후보자가 재직하지 않고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회사 돈을 사적으로 사용한 셈이어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원이 아님에도 법인카드를 발급받고 사용하였다면 대표의 업무상 배임의 공범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설령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누군가가 조 후보자 동의 없이 법인카드를 신청했다면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조 후보자 측은 건설사의 이사로 재직한 적이 없다며 모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법인카드에 대해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신청서에 적힌 서명도 자필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어제 사모펀드와 웅동학원에 대해 사회 환원을 발표한 직후 조국 후보자는 2시간 동안 청문회 리허설을 했습니다. 갖가지 논란에 대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는데 조 후보자, 오늘은 개인적인 시간을 갖겠다며 자택에 머물렀습니다. 최주연 기자입니다. 오늘 자택 앞에서 만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어떤 심정으로 준비하실 건지 따님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셔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어젯밤 딸 입학 의혹과 관련해 고려대와 서울대 학생들의 촛불 집회에 대해서도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고려대랑 서울대 학생들도 어제 촛불 집회를 진행했었는데 좀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잠시 자택을 나왔다 다시 들어간 조 후보자는 오늘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준비단 관계자는 조 후보자가 개인 시간을 요청했다며 이번 주말에는 사무실 밖에서 생각 정리와
청문회 준비를 하고 싶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어제 사모펀드, 웅동학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정부 과천청사 법무부로 이동해 청문회 리허설을 2시간가량 진행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본적인 청문회 절차와 내용만 점검했다며 리허설 이후 준비단과 후보자가 의견을 공유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30일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개최 법적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여야는 오늘도 청문회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3개월 만에 다시 장외 집회를 열었습니다. 조 후보자의 사퇴를 주장하며 특검 수사부터 받으라고 압박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기자회견 형식의 국민청문회를 열자고 맞섰습니다. 이 소식은 윤수민 기자가 전합니다. 물러가라! 석 달 만에 광화문 광장에 다시 모인 자유한국당. 조국 사태, 위선 정권 등의 손팻말을 들고 정부 규탄 집회에 나섰습니다. 조국 후보자 딸 특혜 입시 의혹을 겨냥해 청년을 연사로 앞세웠고, 저는 조국 같은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기 들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도부는 청년들의 분노를 부각했습니다. 거짓말 정권입니다. 뒤로는 불법과 나쁜 관행을 따라서 자기 이익을 챙겼습니다. 조 후보자의 위선을 거론하며 특검 수사까지 주장했습니다. 이 조국 후보는 청문회 당국과 검찰 수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특검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한국당의 장외 투쟁에 더불어민주당은 모레까지 청문회 일정을 정하자고 맞섰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인사청문회를 거부할 경우 그리고 제기된 의혹의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를 소상히 밝히기 위해 국민청문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국민청문회 불발에 대비해 민주당은 기자협회에 국민청문회 주관 요청 공문까지 보내고 기자회견 형식의 청문회라도 열겠다는 구상입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 들어 고위공직자 후보자 중 정의당이 반대한 인사는 예외 없이 낙마했습니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 정의당 데스노트입니다. 요즘 정의당 이 데스노트를 두고 고심 중입니다. 연일 쏟아지는 조 후보자 관련 의혹에 사무실엔 빨리 조 후보자를 데스노트에 올리라는 전화가 빗발치고 있는 겁니다. 강재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정의당은 빗발치는 전화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전화가 많이 오기도 하는데 평균 한 20, 30통 오는 것 같습니다. 정의당은 전화한 사람 상당수가 자유한국당 지지자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장외 투쟁에 대해서는 옹호하시는데 조국 후보자를 정의당의 데스노트에 빨리 올리라고 주장을 하시거든요. 정의당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찬반 여부를 고심하자 한국당과 보수 지지층이 압박에 나선 겁니다. 이름이 적혀도 한참 전에 적혔어야 할 데스노트는 아직도 책상 속에 꽁꽁 숨겨놓고 용기를 내십시오. 정의당은 선을 그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의당의 데스노트를 몹시도 탐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정의당을 그만 찾길 바랍니다. 정의당은 정의당의 길을 갈 것입니다. 정의당은 일단 청문회를 열어 조 후보자의 해명을 들어보자는 입장입니다. 자녀의 입시 관련 의혹은 국민들의 분노가 큰 만큼 마냥 옹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심상정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이르면 모레 오후 인사청문 준비단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최종 입장을 정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입니다. 여권 성향의 인사들은 조국 구하기에 나섰습니다. 소설가 공지영 씨는 마녀 사냥이라며 조 후보자를 감쌌는데요. 야당은 정유라 입시 비리 사태 때와는 달리 침묵하고 있는 일부 방송인을 향해 이중잣대라며 비판했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여권 성향의 인사들이 일제히 조국 후보자 감싸기에 나섰습니다. 소설가 공지영 씨는 SNS에 정의와 진보의 탈을 쓴 이 마녀 사냥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가 취임하면 이런 마녀 행위부터 엄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인 안도현 씨는 물어뜯으려고 덤비는 승냥이가 더 안쓰럽다며 조 후보자를 감쌌습니다. 목포 부동산 매입 관련 의혹으로 재판 중인 무소속 손혜원 의원 역시 언론을 믿지 않는다며 조 후보자를 두둔했습니다. 정치 현안에 쓴소리를 해왔던 방송인들은 정작 조 후보자 딸 의혹에 대해선 침묵했습니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의 입시 비리 사태 때와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청소년들의 의지를 꺾었으며 이 땅의 아빠 엄마들에게 열패감을 남겼다면 그것은 헌법 제34조 위반이고 그것이 내란입니다. 야당은 이중잣대라고 비판했습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왜 조국 사태에 조용하냐고 비판했고 바른미래당은 정유라 사태와 조국 사태가 무엇이 다른지 밝히라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40대 외국인 노동자가 함께 살던 동료 2명을 살해했습니다. 이 말다툼을 하다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한 게 참극을 불렀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아파트 내부에서 경찰이 현장 감식에 한창입니다. 사건이 벌어진 건 어제 저녁 7시. 이 아파트에서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 2명이 둔기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범인은 이들과 함께 살던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 40살 A씨였습니다. 범행 후 A씨는 인근 편의점에 들어가 경찰을 불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폴리스에 오면 다 말씀드리니까 어디만 해달라고. 이들은 공사장에서 용접일을 하며 지난 5월부터 함께 살았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들과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날도 저녁 식사 도중 말다툼이 벌어졌고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말다툼을 좀 하면서 그렇게 감정이 점점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시비가 좀 되다 보니 그 사람이 그냥 순간적인 화를 못 참아서 그런. 제주에선 불법 체류자들끼리 말다툼을 하다 한 명이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236만 명. 외국인 범죄도 매년 3만 건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자신의 동생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경기 수정경찰서는 어젯밤 10시쯤 아파트 단지에서 만난 동생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동생이 자신의 약점을 갖고 계속 놀려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대학가에서 청년들의 울분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의 정보력과 인맥을 총동원한 있는 집 자식의 스펙 쌓기. 입시 위주 교육을 그토록 비판했던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내로남불 때문입니다. 촛불과 휴대전화 불빛으로 뒤덮인 캠퍼스. 조국 후보자의 모교인 서울대와 그 딸의 모교인 고려대에서 촛불이 켜졌습니다. 이제 이 존경은 과거의 존경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교수님을 닮고 싶지 않습니다. 금수저 공화국의 의미를 교수님 때문에 다시 곱씹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노력을 통해 정당하게 얻어지는 결과가 정의라고 믿으며 힘써온 우리 학우들의 의욕이 꺾이고 심각한 상대적 박탈감이 초래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조 후보자의 딸이 1점대 학점을 받고도 장학금을 받은 부산대에서도 촛불 집회를 연다고 합니다. 대자보에는 젊은 세대의 실망감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싸이의 곡 아버지의 가사를 인용한 대자보. 조 후보자가 누누이 외쳤던 올바름이란 무엇이었을까요? 싸늘한 민심은 댓글에서도 드러납니다. 내 꿈은 서울대생인데 우리 아버지가 조국이 아니네. 누리꾼들은 조 후보자에 대한 각종 신조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사모펀드와 사학재단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밝힌 조 후보자. 딸에 대한 의혹엔 침묵하고 있습니다. 실망한 대학생들이 촛불 집회도 하고 있고 또 국정농단에 비유할 만큼 여론이 좋지 않은데 혹시 사과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런 비판과 질책 겸허히 받아들이고 성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믿음이 무너진 자리엔 그들만의 리그를 따라가지 못하는 청년들의 상실감이 들어섰습니다. 서울대도 안 나왔고 청와대에 가본 적이 없고 재산도 75억이 안 되는 보통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까지 화나요 뉴스였습니다. 앞서 보신 청년들의 분노, 부모의 인맥이 곧 스펙이 되는 사회에 대한 배신감 때문일 겁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에 대한 입시 특혜 의혹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금수저를 위한 깜깜이 전형, 학종을 폐지하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박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이 입학 사정관제 전형으로 고려대에 입학한 건 지난 2010년. 제1저자로 등재된 의학 논문과 해외 학회 참여 이력 등을 자기소개서에 적어냈습니다. 2014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이름이 바뀐 이후 선발 인원은 정시보다 더 많아졌고 서울 주요 15개 대학은 신입생의 43%를 학종으로 뽑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인재를 뽑는다는 취지는 사라지고 부모의 지위와 경제력이 입시 결과를 좌우하는 금수저 전형이란 비판이 이어져 왔습니다. 조 후보자 딸의 입시 특혜 의혹은 학종의 공정성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급기야 수시 전형을 폐지해달라는 국민청원도 등장했습니다. 저 같은 일반 학생들은 그런 자체를 시도를 할 수가 없거든요. 비리 종합 전형으로 많이 되어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 개인적인 감정은 안타깝고 전문가들은 투명한 대입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평가 결과를 공개하면 공정성 시비가 거의 없어질 겁니다. 떨어짐과 붙음의 사유 같은 걸 명쾌하게 밝혀주면 올해 대입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학종에 대한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는 사람의 비율. 우리나라가 OECD 36개 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 우회전 차량이 문제였습니다. 안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버스. 보행자 신호에 길을 건너는 사람을 치고 지나갑니다. 우회전 차선으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리던 차량. 결국 횡단보도로 내려온 사람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교차로의 횡단보도는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건너는 사람이 없다 싶으면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지나치기 일쑤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요. 사실 위험하잖아요. 이렇게 보행자가 보행신호의 횡단보도를 건너도 무리하게 우회전하려는 차량에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우회전 교통사고는 매년 5.7%씩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회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도 매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빨간불에도 보행자가 없으면 운전자 재량에 따라 우회전이 가능한 현행법이 문제라고 꼬집습니다. 적색 신호에 일시 정지를 하고 진행을 할 수 있게 해서 최소한의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대다수 선진국들은 빨간불일 때 우회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적신호 시 우회전 금지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오는 10월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청약시장이 분주합니다. 건설사들은 상한제가 적용되는 걸 피하기 위해 분양을 앞당기고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낮아지는 분양가로 치열해질 경쟁을 피하기 위해 서둘러 청약에 나선 겁니다. 홍유라 기자가 현장을 찾았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발표 이후 서울에서 처음으로 분양한 아파트의 견본주택입니다. 개관 후 첫 주말을 맞아 15,000명이 방문했습니다. 견본주택을 보기 위한 대기줄이 길게 늘어서 있는데요. 50분 정도 기다려야 입장이 가능합니다. 상담층과 관람층이 가득 차 발걸음을 돌리는 방문객도 적지 않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줄이 너무 길어서 보지는 못하고 내일 일찍 오전에 와서 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모든 면적의 분양가가 9억 원이 넘지 않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것도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청약 경쟁이 치열해지기 직전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시작이 되면 당첨 기회가 감소되는 이런 우려 때문에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저희 모델하우스에 방문. 다른 건설사들도 분양가 상한제 여파를 피해 분양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2주 동안 분양되는 가구는 13,289가구, 전년 같은 기간보다 2배 많은 수준입니다. 분양 비수기인 8월에 이례적으로 분양 물량이 쏟아지면서 수요자들의 청약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윤아입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난타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보복 관세 부과를 예고하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가 보복 관세 폭탄으로 반격에 나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정한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5% 더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다음 달 1일부터 3천억 달러 규모의 제품에 부과키로 한 관세를 10%에서 15%로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또 10월 1일부터 2,500억 달러 규모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30%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SNS를 통해 중국은 필요 없다며 솔직히 중국이 없다면 훨씬 더 나을 것이라고 밝힌 겁니다. 이어 지시라는 표현을 쓰며 미국 기업에 중국과의 관계를 끊으라고 압박했습니다. 앞서 중국은 7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5%와 10%의 추가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자 보복 관세로 맞대응한 겁니다. We're having a little spat with China and we'll win it. We put a lot of tariffs on China. We're up to about $550 billion. 하지만 불안감이 커지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2에서 3% 급락했습니다. 추가 관세와 보복 조치, 그리고 추가 관세 폭탄, 이 브레이크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미중 무역 전쟁의 장기화와 글로벌 경기 침체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한입니다. 네, 지하철역에서 한 번쯤 이런 광고 보셨을 겁니다. 좋아하는 스타를 위해서 팬들이 돈을 모아 게시한 건데요. 스타의 생일날 선물 대신 기부를 하는 문화도 있습니다. 빠르게 진화하는 팬덤의 세계를 염정원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커피 세트를 주문한 뒤 사진을 찍는 외국인 관광객들. 이 메뉴의 이름은 워너원 출신 옹성우의 이름을 딴 옹성우 세트입니다.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의 사진이 걸린 영화 상영관의 이름은 전정국관. 좋아하는 스타의 생일을 앞두고 팬들이 카페와 영화관을 각각 빌려 축하 이벤트에 나선 겁니다. 티켓과 영수증에도 축하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유명한 친구들은 더 많이 겹쳐서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 그래도 요즘 들어서 더 문의가 많아진 건 사실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의 지하철역은 각종 연예인 기념 광고만 15건가량으로 한쪽 벽면을 도배했을 정도. 이렇게 팬들 스스로 돈을 모아 게시하는 아이돌 지하철 광고 건수는 지난 4년 동안 20배 넘게 늘었습니다. 지하철 광고보다 3, 4배 정도 비싼 동영상 광고에도 나서는데 해당 비용이 수백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심지어 지하철 8칸을 통째로 꾸민 팬들도 있었습니다. 스타의 출생지를 찾아 기부도 합니다. 팬들이 아무래도 본인 스타의 이름으로 가치 있는 일 같은 거를 했으면 좋겠다. K-팝의 위상만큼이나 팬덤 문화의 규모와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휴일인
내에도 적당한 구름이 볕을 가려주고 또 크게 덥지 않아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내륙은 대체로 맑겠고 자외선도 강하지만 곳곳에는 비 소식이 나와 있는데요. 전북 지역과 영동, 제주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오겠고 남해안에는 5mm 안팎의 비가 지나겠습니다. 영동 지역은 대기가 불안정해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습니다. 배수구 점검하시고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륙 지역의 공항에서는 내일 아침까지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운항 정보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21도, 강릉 20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30도, 광주 29도, 대구도 역시 29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고 꽤 많은 양이 예상됩니다. 낮더위는 9월 들어서나 물러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뉴스A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